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고 비트코인 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하나 더 주셨는데 그걸 이제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찾아서 같이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보면서 그 코인 참수 님이 도미넌스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8,35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어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 그리고 이 채널 하락 채널의 중심 그리고 이제 이 박스의 지금 하단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서 뭐 어제 이제 다양한 의견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채널 바닥인 한번 6,4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 정도 자리라고 하면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이제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6년도 그 6월달부터 그리고 11월달 그때 이제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견도 이제 많았어요. 지금 이제 이 위치에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패턴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급반등을 해주거나 V자 급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 하락이 나온 이후에 채널 중심 맞고요.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반등이 나와서 보시면 이제 2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까지 올려주고 20일 이평선 저항 맞고 지금 반등 나왔던 지금 자리로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반등 나왔던 자리가 뭐 8,000달러라고 하면 이 8,000달러를 다시 깨줍니다. 깨주고 재차 하락해서 하락한 이후에 이렇게 반등 해줘서 넘어와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 그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 거냐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뭐 그 마진 거래 비트맥스 롱숏에서 지금 만약에 롱 물량이 아직도 청산시킬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난 저점 8,000달러라고 할게요. 그냥 8,000달러라고 하면 뭐 7,000 거래소마다 약간 차이 있긴 한데 이 8,000달러를 깨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연출해 준다.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건 일봉 차트고요. 4시간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 4시간봉에서 이 22평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려오고 있는 22평선까지 먼저 반등을 해줘요. 반등을 해주고 아까 이제 일봉에서 21이평선 맞고 떨어졌던 것처럼 떨어지면서 이 라인 아래 지난 저점을 깨고 추가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오고 이제 반등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 기준점을 지금 뭐 8,000달러 그리고 아니면 지난 저점 이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이 라인을 깨면 던지겠다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라인을 깨주는 이런 식으로 아까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패턴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롱 물량이 어느 정도 청산이 다 됐고 만약에 숏이 좀 늘어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숏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이제 급등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고 우선 아까 이제 4시간 봉에서 그 21 이평선 내려오는 21 이평선까지 붙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분위기를 보겠죠. 만약에 숏 물량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급등시켜 버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숏 물량이 아니라 반등을 노려서 또 롱 물량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 같이 한 번 더 하락시켜서 내릴 수 있다. 근데 이 하락이 이 채널 바닥까지 하락은 아닐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채널 중심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으로요. 이때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진행되면서 기준은 결국에 이제 평균은 이 하락 구간 평균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지금 한 8,300달러 이 부분이 이제 평균 수렴하는 그 구간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가서 이런 흔드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8,300달러 이 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이제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그 포토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리플 차트와 비트코인 2017년도 그 차트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위치가 이렇게 51 이평선 올라타서 리플이 이제 여기 있는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주황색으로 체크된 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리플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 거의 이제 횡보하면서 저점을 진짜 티가 안 나게 조금씩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한 20거래일 동안 지금 보시면 20거래일 동안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면서 장기 평선을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타이밍이 됐을 때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완전히 장기 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이 20일과 장기 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약간 계단 형태로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흘러내리고 반등 나오다가 흘러내리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리플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 될 때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은 그림으로 만약에 진행된다 라고 하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그냥 첫 번째 급등하는 이 패턴보다는 이런 식으로 겁을 좀 더 주고 겁을 주면서 마치 막 무너질 것처럼 6,000달러 6,000달러까지 막 빠질 것처럼 이런 액션을 취해 주면서 비트코인 롱 물량 청산시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에서 이제 비트코인 부분에서 알트코인으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넘어오는 작업을 이 기간 동안 하지 않겠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근데 도미넌스 차트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도 제가 어제 알트코인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 설명드렸지만 그런 대형 알트코인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14년 차트와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두 번째는 이번 하락장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봤습니다. 첫 번째, 2012년, 2014년 차트에서 상승 오파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3파는 1파에서 1.618 그리고 1.618 5제곱이다. 그리고 2019년 상승장에서 2012년, 2014년 차트가 반복될 시에 이번 3파는 1파에 4제곱이 된다. 1.618 4제곱이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되면 2013년 상승 때보다 1.618 비율이 더 적은 비율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율대로 하면 3파를 제외한 나머지 파동 계산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를 염두에 두더라도 이번 하락은 한 7,400달러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120주 이평선이 올라오는 자리이자 2019년 큰 1파의 61.8% 지점입니다. 스토캐스틱을 보면 송기봉님이 말씀해주신 2013년 4파 같은 2파로 이제 본다고 해도 더 빠질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7,400달러를 터치한다면 조금 과장하여 채널 바닥을 찍는 셈으로도 이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물론 이제 채널 바닥은 6,400이긴 한데 거의 뭐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차트 올려주신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이 노란색 체크된 자리가 이제 8,600달러고 이 2번 자리 이렇게 수평선으로 체크된 게 이제 7,400달러인데 지금 이 7,400달러 이때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왔던 1파, 2파, 3파, 4파 조정해서 4파 지지받고 반등했던 이 자리까지 빠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스토캐스틱에서 봤을 때 스토캐스틱 자리가 좀 더 이제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제 계기가 결국에 이제 이스트지님이 첫 번째로 이 의견을 주셨었죠. 이 스토캐스틱에서 보조지표 모습이 주봉에서 보면 지금 2017년도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2012년도 13년도 모습이 가깝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지금 2013년도 12년도 이제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채널은 또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신 채널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면 지금 2012년도에 이때 이제 2파 조정은 지금 이 스토캐스틱 모습이 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파 조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3분의 1 이걸 이제 3등분 한다라고 하면 이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미 이제 이때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때처럼 2013년도 이때 사파 조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더라도 스토캐스틱 모습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사파 모습까지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상민님 의견은 여기서 지금 스토캐스틱이 아직까지 이 20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이게 이렇게 20을 찍고, 물론 이제 20을 이때 찍었다고 해서 반드시 찍는 건 아니겠지만 이 패턴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좀 찍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7,400달러까지 진행되는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반등하거나 V자 급반등하거나 이와 같은, 지금 어차피 이제 프랙탈 이론으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2018년 말부터 올해 이제 3월 말까지 이렇게 횡보 움직임을 보였던 모습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걸 이제 압축시켜서 이제 표현이 되겠죠. 흔드는 과정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게 4시간 봉에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올려주고 내려와주고 그 다음에 반등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 8,000불을 깨고 아까 이제 이상민님 의견 주셨던 7,400불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 저점 8,000달러 지난 저점을 이탈할 때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롱도 이제 물론 청산 많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때 되면 이제 레버리지를 적게 써서 그나마 이제 버텼던 그런 사람들도 여유 자금이 추가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7,400달러까지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게 7,400에서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오히려 7,400달러 깨고 6,000달러, 뭐 5,000달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야 이거 여기서라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 하락 멈추고 다시 횡보하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고, 이 기간이 아까 이제 리플에서 봤던 이제 이 기간, 리플 차트에서 이렇게 리플이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는 이 기간 동안 비트가 횡보했던 이 모습이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건데, 이걸 이제 확인하려면 결국에 한 10월 15일 정도가 되면 저는 이제 확인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해 주는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횡보하는 만약에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요, 이런 모습을 그때가 되면 확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좀 더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20주 이평선이 꺾이고 있습니다. 20주 선과 50주의 간격이 모여들었다가 다시 발산할 때가 상승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민님은 20주가 살짝 꺾일 수도 있다. 그래서 20주가 살짝 꺾여서 50주랑 이평을 좁혔다가 다시 이제 발산하는 그 타이밍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7,400달러도 불가능한 지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진행됐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8,300불이나 8,000불이나 7,400불이나 다 이제 매수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는 뭐 비트코인 홀딩 물량, 최소 홀딩 물량만 들고 있고 나머지는 알트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귀를 해보면 이번 하락장에서 몇 번이고 지금과 같은 때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하락이 만약 채널 상단에서 벌어진 하락 일파의 시작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완패였겠죠. 부주의에 의한 맹시라고 하던가요. 보고 싶은 것만 보아도 기억하거나 계산해 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두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던 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작은 신호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보지 못했네요. 투자는 보이는 대로 봐야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본능을 누르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이상민 님이 이 비트코인 차트를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 그림 자체를 여기서 지금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 가격이 싸다, 이 4분의 1, 채널 4분의 1에 아직도 이제 여전히 위치해 있다 라는 이런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조금의 어떤 작은 어떤 고점 신호,
매도 신호라도 저는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상방 관점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 위치에서 상방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이런 부분도 다 먹겠다라고 하면, 내가 다 나는 매도를 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건 이제 그 각자의 그 능력에 맞게끔, 각자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매매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놓쳐도 되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상민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점에서 만약에 이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완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고점, 그러니까 만약에 채널 4분의 3 근처가 왔는데 이런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만약에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승이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련 없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장 자체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너무 이제 내가 복귀를 해보니까 내가 이제 너무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럼 이제 시총 차트를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코인 참수님이 이제 의견 주신 도미넌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 위치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2120억 달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시총은 지금 채널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 그림, 현재 이제 채널 바닥에 있는 이 시총에서 비트코인 추가 하락해서 한 7,400달러까지 빠지게 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그 부분을 이제 메꿔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총이 채널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없다라고 보면, 알트코인, 아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 7,400달러까지 빠지는 그 공간을 알트코인들이 메꿔줘서 시총은 채널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채널 바닥에서 다시 돌아 나가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시총 차트가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 바로 이제 V자 급등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을 보겠습니다. 알트 시총 지금 621억 달러에 위치를 해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채널 하단부를 이제 깨고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쇠경에서 이 돌파된,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되고 이 200일 이평선까지 반등을 해주고 지금 맞고 내려왔습니다. 이 내려온 자리. 근데 이 내려온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쇠경에서 이 추세선에서는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가 보시면 지난번에 저항으로 이제 작용됐던 라인입니다. 이 620억 달러가 보시면 이렇게 저점 찍고 380억 달러 저점 찍고 반등해주고 이때 저항 맞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저점 높이고 올라와줬다가 또 저항 맞고, 저점 높이고 또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세 번째 넘어간 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620억 달러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트 시총 말씀드리고, 알트 지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 흐름이 좀 더 저는 좋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소형 알트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빠질 때 소형 알트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대형 알트들은 물론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BSV는 이제 비트코인과 약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면 약간 따로 놀았는데, 리플하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견조한 흐름을 이제 보였고, 어제 또 비트코인 제자리에 있을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추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알트 시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리플과 이제 이더리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상승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알트 시총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지금 620억 달러를 알트코인은 깨지 않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깨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롱숏은 이제 확인해봤더니 뭐 없습니다. 이제 어제 한번 6억 5천만 달러 청산되고, 그 다음에 1,500만 달러 정도 이후에 한번 더 청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아마 그 8,000달러를 깨는 그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롱 물량이 또 청산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현재 70.7로 어제 이제 20일 이평선, 빨간색 20일 이평선 위로 안착을 했다가 20일과 이제 50일까지 올라왔었죠.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앞으로 한 그 10월 한 15일까지 도미넌스 차트도 공간이 남아있다. 이 올라오고 있는 120일 이평선,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50일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면, 좀 더 이제 여기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잠시만요.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거려서. 네,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그럼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코인 참수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코인 참수님이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코인 참수님 의견은 뭐냐면, 지금 이 4월 달부터 그 도미넌스 5파 상승, 이 5파 상승에서 1파, 2파, 또 3파, 4파, 뭐 5파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이 5파 상승이 또 끝나고 여기서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이 채널 중심을 깼다라는 거죠. 채널 중심을 깨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채널 중심이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돼서 이렇게 오히려 이때 노란색 영역으로 표시한 이 자리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리플 차트 설명드렸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코인 참수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흔드는 과정이 있는데, 좀씩 그 도미넌스에서 저점을 낮추면서 흔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저점을 낮추면서 흔들면서 120일 이평선 올라오고요. 50일 이평선 약간 끌어내리면서 한 10월 15일까지 만나서 이 10월 15일쯤에 대형 알트코인들 장기평선 위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 도미넌스 빠지면서 대형 알트코인들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대형 알트 상승할 때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때는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것까지 받고,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Q&A로 들어가서 먼저 전시아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무엇을 생각하든 빠질 땐 그 이상으로 빼고 오를 땐 그 이상으로 오르는 시장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올라갈 때는 반대로, 야, 이 정도면 진짜 이건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거기를 뛰어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플 이번 상승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예전 그 2017년도 불장 생각해 보면 항상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야, 여기는 이제 진짜 비싸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진행됐던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번에도 저도 또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지고 한 단계 더 빠지고, 또 올라갈 때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빠삐형님이 한동안 지루한 행보, 다양한 분석 의견, 갑자기 떡락, 다시 회의론자, 낙관론자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금융시장의 큰 변화를 예상했기에 지금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이 각각의 어떤 코인들 이런 것들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화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 화폐가 바뀌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이제 보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90년 만에 오는 경제 위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리고 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까지 맞물려 있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저도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차트 흐름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인 차트 흐름으로 내가 여기서 뭐 팔거나 사거나 이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홀딩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빠질 걸 예상하면 매도해서 정리하고 매수해야지, 예상은 빠질 거 예상하면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좀 더 그건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큰 그림에서 매매를 하긴 하되, 내가 이제 목표한
지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이 얘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워크훅님이 다 같이 예측한 상황이라 그런지 패닉이 그래도 심하진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정도 전부터 이평선들이 점점 벌어지면서 RSI도 힘을 잃을 때 아래쪽 예상을 했는데 9,400달러를 한 방에 뚫어 버렸네요. 같이 예상한 대로 위축으로도 곧 나오면 좋겠다, 레전드겠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뭐 타이밍이 문제지 당연히 이제 방향성은 저는 위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올라갈 거냐, 조금 쉬었다가 올라갈 거냐, 그 차이라고 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요레이님이 맨날 롱 청산시키면서 가격 하락시키면서 돈 버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전 상승장에는 마진 거래가 없어서 세력이 돈을 벌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락을 시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정아민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아민님이 롱만 치는 거 아니라 숏 뚝배기 깨는 날도 필히 있겠죠 이렇게 써주셨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단기적인 그림에서 계속해서 롱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면 상승은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 그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그림들은 그때그때 좀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세력들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21선까지 빼고 간다. 아니면 이번에 201선까지 빼고 간다. 뭐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121선에서 딱 보는 겁니다. 세력들이 봤는데 개인들이 롱으로 이제 상승을 예상하고 롱으로 많이 포지션이 몰렸다. 그리고 세력이 원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 못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한 번 더 이제 하락을 시켜서 뭐 200일선까지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제 채널에서 봤을 때 이번 뭐 3파 목표치가 뭐 20만 달러, 4파가 뭐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 100만 달러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큰 그림은 세력들도 정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거스르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단기적인 흐름들은 몇 가지 선택적인 카드들을 써가면서 이 시장 흐름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워개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의 폭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조정의 깊이는 공포를 넘어 한 개인의 푸념을 넘어 허망함으로 때로는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립토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저의 눈높이에서는 빠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립토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큰 진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17년 9월에 들어왔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시장에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전시현님이 빠병님이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는 그런 또 변화의 시대고 법정화폐 우리가 기존에 쓰던 법정화폐 가치가 0으로 가는 그런 시기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아직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그 작년에 세팅을 하고 올해가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내년이 그 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어제 이제 포토님이 써주신 내용을 봤고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띠안머리님이 재미난 내용을 써주셨는데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딸아이가 엄마 따라 조금씩 코인을 사 모으더니 직장에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코인 오르면 직장 그만둔다 하여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떨어지는 코인을 보고 딸아이 방에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직장 계속 다녀야겠다. 월급 받은 돈 남아있으면 코인이나 더 사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웃어 넘기는데 딸아이는 실망스러워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일 것 같다. 이렇게 써줬고 아마 이제
그 따님분이 조만간에 진짜 코인, 제 생각에는 이제 리플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올라가면 진짜 회사를 때려친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옷김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세력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팩트로 다들 기대 분위기에 갑자기 공포로 바꿔버리기. 나름 하락 예상하고 있어서 충격은 덜 하네요. 캐시 없어서 리플 추면 못하고 있던 것에 스트레스였는데 어젯밤 급여 들어오고 오늘 아침 냅다 좋은 가격에 매수했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 막상 그 이벤트가 현실화 됐을 때 그 기대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또 떨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금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제 목이 간지러워서 금 차트 보면 그 2003년도 3월 달에 금 ETF 승인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 하락시키고 그 이후에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오히려 기대 심리를 꺾어버리는 그런 이제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 차트와 또 이제 같은 그 차트 모습도 제가 이제 엊그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 차트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분만 더 볼게요. 이번 하락으로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는 게 거의 확실해졌는데 이번 달까지 음봉으로 마감하면 3달 연속 음봉이다. 흑산배영이 돼버리는데 비트스탬프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태껏 상승장 때는 흑산병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올 초에 추세 전환 후에 이제 대상승장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거 월봉이 찜찜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우하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보면 상승장에서는 두 달 연속 음봉은 있었는데 이때 2013년도 이때 우리가 사파 조정일 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달은 있어요. 이렇게 두 달 연속 음봉은 있는데 3달 연속은 없고 지금 현재 3달 연속 음봉입니다. 만약에 이번 달이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려면 일단 9,600달러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9,600달러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두 가지 패턴, 두 가지 가능성. 만약에 V자 급등으로 간다라고 하면 9,600달러 위에 올려놓는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때처럼 올해 초처럼 좀 더 아래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번 달 복 마감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봉에서 보면 20주와 50주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 지금 물론 이제 20주가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상민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살짝 꺾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상민님 지금 송기봉님 의견하고 이제 이상민님 의견에 약간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기봉님 의견은 뭐였냐면 20주가 수평을 유지해 주는지 보자. 20주가 안 꺾인다라고 하면 상승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이제 이상민님은 20주가 살짝 꺾이더라도 이 올라오고 있는 이 50주 돌아 나오고 있는 이 50주와 이격을 좁혔다가 벌려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번 주 주봉 마감 일단 우선 주봉 마감을 어떻게 마감을 시켜주는지 주봉을 양봉으로 마감해 준다라고 하면 20주를 안 꺾이고 저는 이제 수평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월봉도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V자 급등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올해 초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리고 7,400달러까지 조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20주와 50주를 이격을 좁히는 그리고 20주가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뭐 지금 이제 우하님은 걱정하시는 건 이거 같아요. 이제 월봉에서 흑산병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흑산병이 우리 기술적 분석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뭐 이와 같이 이렇게 흑산병이 나오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이 채널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오는 것과 만약에 월봉에서 흑산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채널 바닥에서 나오는 거는 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 지금 기관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팅을 다 해놓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벡트 오픈하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 판을 완전히 깨서 이 비트코인을 아래로 이 채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L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JL님이 지금 이제 리플 차트를 의견을 주셨는데, 보겠습니다. 리플 도미넌스 차트를 간만에 보니 2017년 3월경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 한번 올려봤습니다. 물론 현재 이장님이 영상에서 그때와 이제 비교해서 보고 있긴 하죠.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JL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잠깐만요. 예,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리플 차트와 또 도미넌스 차트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고, 모습이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고, 2주 연속 양봉 만들어졌고, 지금 완전히 돌아나가는, 아직까지 지금 이 내려오고 있는 이 주봉인 것 같은데, 주봉에서 이 분홍색이 20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고 있는 20주 이평선을 돌파해서 안착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2주 연속 양봉 나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흘러내렸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이때 그냥 돌려서 상승 저는 진행했어도 상관없는 타이밍이라고 이제 봤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빼서 흘러내렸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양봉이 2주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또 꺾여 내려가겠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도미넌스 충분히 올라와줬고, 그렇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도 이제 5파에서도 5파 상승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는 이 20주선, 분홍색 20주선을 돌파해서 저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